학교 선생님들만큼이나 보육교사들 인권 침해 실태도 심각한데요. 학부모에게 똥기저귀를 맞는 사건, 그리고 보육교사 극단적 선택 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육교사들이 상담한 건수를 보면 21년에는 17,000여 건, 22년에는 20,000여 건, 그리고 23년 8월까지 해도 14,000여 건이 있습니다. 상담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네, 상담 이후에 그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그 복지부가 갖고 있는 그 정신보건센터랑 연결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담만 하고 거의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인권보호 대책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폭언하고 폭행한 학부모도 계속 만나야 되는 상황이고, 퇴원 조치나 어떤 조치를 하면 그 원이 또 징계를 맞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달라는 걸 수차례 요구했는데 실제로 거의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왜 조치를 안 했는지 이야기를 따로 조금 이따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분들의 이 요구가 법이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 중재할 수 있는 그 보육진흥원 안에 센터라도 해달라는 요구거든요. 그런 요구까지를 안 들어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 원장 교사 겸직 관련된 것입니다. 20인 이하의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원장 한 사람, 보육교사, 조리원, 차량 운행, 원장의 1인 다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최소한 이런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유보 통합 될 때까지 그냥 냅두고 있을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이런 것을 그대로 두고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정말 간단한 것인데도 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아동이 15일을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그 원하고 갈등이 있어서 다른 원으로 이전을 하면, 그러면 이 부모가 결제를 안 하면 실제로 그 돈은 받을 수가 없어요. 받게 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하면 그 교사나 원장한테 그 학부모하고 잘 좀 이야기해서 받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후에 이거 통합되면 굳이 필요 없는 상황일 수 있겠지만, 당장 그 보육료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하고 민간 어린이집이 좀 다른 방식이어서 실제 아동 출결에 따른 아동수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출결이 안 되거나 입퇴소를 해버리면 기관 그 교사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태예요.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또 표준 보육 비용을 산정하는데 이 산정을 할 때도 50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50인 미만인 데는 이걸 그 기관을 운영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마저도 실제 보육비에서 제대로 그 보장이 안 되고 있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50인 미만 의 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개선하지 않고 보육의 질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진흥에서 담당하는 분야부터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의원님의 지적 문제 때문에 고충처리 상담센터를 이번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하고요. 근데 지금 예산이 지금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다가 중앙 고충처리 센터를 만들고 시군구 시도에다가 이제 시도 고충처리 센터를 해서 좀 통합적으로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을 설명드렸다시피 사전적으로 보편적으로 좀 고충처리 상담을 좀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자 한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원장 겸임 문제라든가 아동 15일 문제는 이제 현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건 복지부하고 현장과의 그 제도 개선 문제로서 계속 다뤄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도 현장에서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 가교 역할을 하면서 그게 어떤 시의성 있고 중요성 있고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계속 전달하는 그런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그 교사 겸직 문제는 그
12년도부터 이게 들어갔는데요. 현장에서 그 교사를 새로 뽑는 것보다 원장님이 겸임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겸직하는 경우에 수당도 일부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여러 가지 부담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수출결이라든지 15일 퇴소 과정들은 좀 실무적인 거라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원장이 겸직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것은 현장에 요구가 그렇게 있었다고 말씀하시면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현장에 그렇게 요구했으니까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보육의 질이 나쁘됩니까? 네, 그래서 너무 그 무책임한 답변이죠. 그 이후에 그래서 보조교사라든지 다른 지원 방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고요.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건데 조금 더 이제 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